연방준비제도가 제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다시 둔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야외 영업 허용을 계기로 방역 규정 준수를 보다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음식점들의 고객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육각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비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상가 임대료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영향이 예상보다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입원 환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다시 둔화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재 제로 금리 상태를 또다시 동결 조치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오늘 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7번째 동결입니다. 연준은 당시 코로나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기존 1%대였던 기준금리를 0%대로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내고 최근 몇 달 동안 경제활동과 고용 상황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제로금리를 유지하며 낸 성명에 경제활동과 고용 회복 속도가 예년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는 내용보다는 나아진 표현이지만 미국의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024년은 돼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여전히 눈에 띄는 회복세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연준 발표에 실망해 주요 지수가 장중 2%포인트가량 빠지며 하락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의 앞날은 바이러스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는 기존 문구에 여기엔 백신의 진행 상황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제 회복이 결국은 백신의 보급과 연관이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겁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험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우 불확실하고 힘든 시기가 앞으로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실업률은 6.7%지만 실제로는 10%에 가깝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실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되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백신을 접종했다며 현재 백신 접종보다 경제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에 부담이 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한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저금리로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자산가격 상승은 백신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야외 영업을 허용한 LA 카운티 보건국은 보다 철저히 코로나 방역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다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야외 영업 식당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코로나 방역 관리에 들어간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 야외 영업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요식업 관계자 등과 미팅을 통해 야외 영업에 대한 방역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국은 추가 보건 검사관을 투입시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식당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다시 야외 영업 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식당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철저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업원들에게 철저한 방역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새로운 야외 영업 방역 지침을 내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한복판 중에서도 가장 붐비는 거리, 바로 육갓길입니다. 육갓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와 찬반이 팽팽합니다. 북은 상인들과 행인들을 취재했습니다. 이재령 기자입니다. 많은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해 있는 LA 한인타운 육가.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육가의 재해석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육가와 버몬트에서부터 노르망디길까지의 차량 통행을 막고 주민들을 위한 광장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주민의회는 육가를 재해석하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업소들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운에 턱없이 부족한 공원과 문화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idea came about due to the lack of open space that we have in Koreatown. Road reconfigurations like this actually bring more people to businesses. When people get out of their car, they're much more likely to notice things that they wouldn't have already seen. 찬반 의견은 팽팽합니다. 주차와 교통체증 문제가 가중될 거라는 주장과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주말 같은 경우 더더욱 장사가 잘 되는 이 거리에서 차 없는 거리라는 거 생각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방문객이 늘어 비즈니스들이 활성화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말이나 한 달에 한 번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트래픽이 조금 심하지 않을까. 돌아가야 되니까 뭐 식사하는 데는 뭐 편하겠죠. 윌셔 주민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00명 넘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아진 의견들은 다음 달쯤 관할 시의원인 마클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게 전달될 방침입니다. 주민의회는 주민, 업주 또는 한인타운을 즐겨 찾는 방문객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지역의 상가 부동산은 비교적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LA 한인타운 상가 부동산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타운 지역 상가 부동산의 평균 공실률은 4.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임대료는 무려 4.1%나 하락했습니다. 한인타운 상가 임대료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Koreatown, just as a general trend right now, we see certainly a decrease in occupancy. We see a decrease in investor sentiment. Urban markets are not doing as well as the suburban markets.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 경제 봉쇄에다 외곽 지역 선호 현상 등이 상가 부동산의 직격탄이 됐다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점을 찍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인은행권도 백신 보급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상가 거래도 활발해져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2020년도에 사실 상당히 론 마리케이션 하신 분들이 은행 전체 론 폴폴리오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틀리 프로젝션을 해가지고서 그 먼틀리 매상이 움직이는 것, 레베뉴가 움직이는 것도 봐가지고서 이게 정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랜딩을 해드리고. 최근 선호되고 있는 외곽 지역, 오렌지 카운티나 리버사이드 등에서는 상가 임대료가 현상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최근 들어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오늘도 증가했습니다. 보건국은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삼현 기자입니다. LA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 수치가 확연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917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갈리 LA 카운티 디렉터는 이번 주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전파율은 0.8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전파율인 0.94와 비교해 0.09 감소한 수치입니다. 보건국은 전파율이 1 아래로 내려가면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파율이 1일 경우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 수치가 지속된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지난주 1일 사망자는 평균 213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망자는 291명과 오늘 3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당분간 코로나 사망자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건국은 이번 주부터 행정명령의 완화와 맞물려 철저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2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까지는 집단 면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직접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어제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려잡더니 오늘은 백신 2억 회 분량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각각 1억 회 분량인데 이미 확보한 것까지 하면 모두 6억 회 분량입니다. 한 명당 2회 접종 기준을 생각하면 거의 모든 미국민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This is enough vaccine to fully vaccinate 300 Americans by end of the summer, the beginning of the fall. 이렇게 해서 여름까지는 집단 면역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사용하다 남더라도 일단 사놓고 보겠다며 일축했습니다. You have too much vaccine left over. You have too much equipment left over. That's not my worry. I hope that becomes the problem.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백신 확보전이 과열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백신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ich countries are rolling out vaccines while the world's least developed countries watch and wait.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확보전에서만큼은 예외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지냈던 박정현 박사가 임명됐습니다. 박 박사는 미국 내 최고의 김정은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정보국과 중앙정보국에서 동아태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자란 박신인 부차관보는 뉴욕의 콜게이트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의 스가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일 동맹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오늘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스가 일본 총리와 30분간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을 논의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미일 안보조약 5조에 따라 미국의 흔들림 없는 일본 방위 약속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articularly to push for their respect of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토마스 그린필드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가 혼자 일을 하려던 것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이 옆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블링컨 국무장관도 국무부에 처음 출근해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이 국제 문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한중 정상통화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중 동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8개월 만에 이뤄진 한중 정상 간 통화는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시진핑 주석 방한과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는 발언 등을 담아 일면 톱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앞두고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신년 인사 차원의 통화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홍콩 유력 일간지는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사회의 반중 동맹을 좌절시키기 위해 한국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공격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경 기조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다음은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조성진 씨가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는 모차르트의 소품을 처음으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모차르트가 1773년 작곡한 미공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모차르트 생일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모차르트 사후 230년, 오랫동안 잠들었던 음악이 조성진 씨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알레그로 디장조, 1분 34초의 짧은 곡이지만 간결한 형식미에 젊은 천재 모차르트의 경쾌하고 우아한 느낌이 물씬합니다. 모차르트가 17살 때인 1773년에 쓴 걸로 추정되며 한 미술상이 소유하다가 경매에 나왔던 작품을 2018년 짤츠부르크 모차르트 협회가 입수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겁니다. I'm excited to share with you my world premiere recording of Mozart's Allegro in D major, which is newly rediscovered. Hope you will enjoy.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진 씨는 평소 모차르트도 즐겨 연주해 모차르트의 고향 짤츠부르크에서 열리는 이 공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조성진 씨가 모차르트의 다른 곡들도 연주하는 이 공연으로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차르트 생일 주간이 막을 올립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모차르트의 미공개 신곡에 생명을 불어넣은 이 공연 실황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럽 전역에 공개됩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는 내일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후 늦게 시작한 비는 금요일 아침 잠시 개했다가 다시 겨울 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산간지대에는 최고 3pt의 눈까지 내리겠습니다. 강풍주의보도 산간지역에는 발령됐습니다. 네, 켈스테이트 대학이 가락기 등록금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또 조지아 대학교의 김성희 교수는 올해의 공학자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켈스테이트 대학 CSU가 다음 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CSU는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재정 부담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예상보다 많이 받은 지원금을 고려해 2021년에서 22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지역에서 2.5일마다 한 명꼴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교통국은 지난 5년 동안 보행자 사고가 55%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보행자 사고는 2019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2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로컬버스에 버스기사 운전석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MTA는 코로나로 인해 운전기사와 승객 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4,800대의 버스 운전석에 투명 보호막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한인 교수가 조지아 올해의 공학자에 선정돼 화제입니다. 조지아 대공대 김성희 교수는 최근 조지아 전문 기술자 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공학자로 선정됐습니다. 인프라 및 건설 재료, 원격 감지, 인프라 모니터링에서의 기계 학습 활용 등을 연구하는 김 교수는 지난 2016년 조지아 공대 교수로 임용된 후 약 5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유치했으며 논문 70여 편을 작성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10여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4일 샌 마르코스 소재 월마트에서 쇼핑하던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용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용 씨가 이 사건 외에도 관내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성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달 중순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중순경부터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가장 먼저 맞는 사람들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환자와 종사자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성인 만성질환자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접종 장소는 체육관 등 대형 시설을 활용한 예방접종센터와 각 지역의 보건소, 그리고 지정된 민간 병원들입니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전국 250곳의 접종센터에서 맞고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은 정부가 지정한 일반 병원이나 방문 접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백신 접종 인력은 전국적으로 약 6천 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의사, 간호사 외에 군의관 등 정부 부처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관과 배송을 어떻게 달리할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담길 전망입니다. 백신 도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접종 시작 날짜가 구체적으로 발표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도입 직후 가장 빨리 접종이 이루어질 백신은 지난 4일부터 식약처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력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란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약사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독일 몇몇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선 접종 효과가 8% 미만으로 낮으며 이 때문에 유럽 의약품청도 고령층에겐 백신 접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해당 언론 보도는 오보라면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자 임상 데이터가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에서 두 번째 접종 이후 고령 대상자들에게도 100% 항체가 형성됐다며 앞서 영국도 고령층을 포함한 연령대의 백신 접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 결정을 앞둔 유럽 의약품청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에머 쿡 유럽 의약품청장은 보건위원회에 출석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대를 젊은 층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tudies that were done that have been included in the file so far have a very small quantity of elderly population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영국을 필두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인도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낡은 버스를 근사한 주거 공간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스쿨버스네요. 구형 같은데 중고 시장에 나온 걸까요? 내부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각종 집기를 들여놓느라 분주합니다. 이렇게 공을 들이자 주방, 거실, 침실이 짠! 바퀴 달린 이동식 주택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는데요. 얼핏 좁아 보이는 공간이지만 실용적으로 인테리어한 덕분에 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런 중고버스 개조 비용은 우리 돈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라는데요. 코로나 장기화 속에 요즘엔 이른바 차박이 유행이라는데 이 정도 버스면 집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죠? 깜깜한 밤, 사람들이 우물에서 여성을 꺼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여성을 매달고 끌어올리는데 쉽지 않나 봅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남편과 싸운 뒤 홧김에 18m 깊이의 우물로 몸을 던졌다고 하네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2번이나 구조 시도를 한 끝에 간신히 성공. 장장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강심장은 유전일까요? 아니면 학습되는 걸까요? 이 꼬마를 보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미국 유타주의 협곡지대입니다. 붉고 거대한 암석 사이로 꼬마 숙녀가 겁도 없이 돌아다니는데요. 올해 겨우 3살이지만 엄마 아빠와 자주 등반을 다닌 덕분에 벌써 꽤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보통 아이라면 무섭다고 꽁무니를 뺄 법도 한데 놀이터에 온 것처럼 해맑은 모습 있죠? 장차 커서 인디아나 존스 못지않은 대모험가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번엔 중국입니다. 소년이 가게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돌진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소년을 비껴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멈추는데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한 장면이죠. 운전자는 주행 중 잠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현장에 있던 소년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을 뿐 무사하다고 합니다. 탁자에 개미가 등장합니다. 둥둥 떠다니더니 이번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는데요. 호주에서 개발한 홀로그램 탁자입니다. 헤드셋이나 안경을 쓰지 않고도 실감나는 3D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 공간 안에 이미지를 한 층씩 쌓아 올려 입체적인 홀로그램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다고 하네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나 지도,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월부터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던 추미애 장관이 이임사를 끝으로 장관직을 떠났습니다.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시작과 끝엔 한결같이 검찰개혁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말을 이임사 첫머리에 강조하며 성공적인 임기를 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습니다. 법제도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지난해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기존 검찰 조직 문화를 거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불사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해 나갔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터졌을 땐 거친 발언으로 갈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소설을 쓰시네. 소설을 쓰고 있네.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뒀지만 그게 패착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의 기세가 꺾이면서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이성윤 지검장 입지도 덩달아 좁아졌습니다. 재작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했고 당시 진행되던 수사를 덮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한 사건 처리를 놓고도 휘하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기소 여부를 놓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후배들의 단체 항명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인사에서 위신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추 장관 퇴임 후 홀로 남겨진 그의 바람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신경전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자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에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앞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를 돕겠다는 대국민 서약부터 야권 주자들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은 이미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 제안에 번번이 퇴짜를 놓아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단일 후보 만드는데 일주일이면 된다며 이번에도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가 만들어져야만이.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양당 청년위원회가 어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든 결과를 수용하도록 서약서를 받자고 주장한 걸 두고도 청년위원들에게 단일화 권한이 있지 않다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야권의 단일화 논의가 고착 상태인 걸 내심 즐기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3월 단일화도 예측 불허라며 안 대표를 겨냥해선 이번엔 절대 철수 안 한다는 안철수 선언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이 낄 판이 아니라며 제발 가벼운 입을 다물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내리던 비가 폭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도 내릴 겁니다. 야외 활동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예전의 일상이 더 그리워지기도 할 겁니다. 빗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도 느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모두 견뎌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막판 기세가 예전합니다. 건강한 비를 맞을 준비, 코로나가 물러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